송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혼 1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른 부부들처럼 반반 결혼하면 싸울 일도 없고 결혼 생활이 평탄할 줄만 알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취업 준비 중이었으니 제가 돈을 더 썼고, 제가 현금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남편이 더 쓰고 반반은 아니지만 나름 합리적인 관계였죠. 그래도 쓴 걸로 치면 제가 더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남편도 염치가 있었는지 저한테 항상 미안해하더군요. 자기 때문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면서요. 그때는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그깟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 어떻게 칼같이 반반을 딱 나누냐고 얘기했죠. 그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남편도 취업했고 돈도 충분히 모아서 저희도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 좋아했었는 결혼 얘기하면서부터 마찰이 시작되더라고요. 물론 저희는 결혼 준비도 반반으로 하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대출 없이는 매매는커녕 전세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친정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세집 구할 때 보태라며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에 제 돈 합쳐서 전세집을 구할 테니 남편에게 가전을 하라고 했어요. 따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금액으로 따진다면 제가 몇 배는 더 쓴 거였죠. 근데 남편은 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자기는 감가상각되는 가전을 해오라고 시키냐며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이혼하고 재산 분할할 거 계산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저는 당연히 편한 쪽으로 생각한 거였는데 저렇게 생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을 반반 하기로 했어요. 재밌는 건 친정에서 보태준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작고 귀여운 남편의 재산, 지켜주기 위해서 전세계약서에 세입자 각각 입금 금액까지 칼같이 명시해줬습니다. 그리고는 가전도 반반하기로 했어요. 근데 김치냉장고는 안 사기로 했는데 김치냉장고랑 에어컨이 하나 더 들어있더라고요. 뭔가 착오가 있나 싶어서 에어컨은 벽걸이랑 스탠드가 세트라고 수량 하나면 된다고 김치냉장고는 왜 들어있냐고 하니까 어이없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시집 오면서 시댁 가전도 안 바꿔주냐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좀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한테 너는 장가 오면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안 들고 오냐니까 시집을 오는 거지 장가는 온다는 표현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반반 결혼하자더니 어떻게 생각을 그딴 식으로 할 수 있냐며 따졌고 너무 무서운 건 남편은 제 생각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싸움이 끝나긴 했지만 서로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게 아닌 남편 입장에서 자기가 한 발 물러서 준 걸로 알고 싸움이 끝났어요. 너무 찝찝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또 한 번 남편이 망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서부터는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재수없게 여유 있는 척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몸은 건강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 챙겨드리고 우리 살림하면서 청소같이 하고 빨래해드리는 거라 어려울 거는 없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남편한테 얘기했죠. 니네 부모님만 늙고 우리 부모님은 안 늙냐고요. 너는 우리 부모님 언제부터 모실 거냐고 밥은 할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려고 시비를 거냐면서요. 젊은 놈이 머릿속에 저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날도 2시간은 싸운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학벌이 떨어지냐, 직장이 딸리냐, 그렇다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너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시댁이라는 이유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언제적 구닥다리 사고방식이냐며 따졌습니다. 남편은 남들 다 하는 건데 저만 안 하려고 한다면서 제가 유별나다는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을 엎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참는다면서요. 사랑이고 뭐고 저런 뒤떨어진 놈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남편이 자꾸 제 편의를 봐준 줄 아는 저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이지 힘들게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가사도 분담을 했죠. 설거지를 내가 그릇 몇 개, 네가 몇 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음식하고 밥상 차리는 건 제가 하고 치우는 건 남편이 하고 청소기를 제가 돌리면 남편이 쓰레기 버리기로 했어요.
빨래는 건조기가 있어서 각자 빨래 각자 챙기기로 했고요. 근데 남편은 밥을 먹고 설거지를 점심 저녁 몰아서 한 번에 하더라고요. 그거 조금 몰아놨다고 당장 바퀴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지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저는 원래 먹으면 바로바로 치워야 되는 성격이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잔소리도 했지만 결국 집에서 남편이 하는 일은 쓰레기 버리는 정도고 나머지는 저에게 다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초에 저희 어머니가 작은 용종 제거하느라 잠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때 죽집에서 죽 사들고 한 번 갔던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부께서 무릎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출근 전에 죽서사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히니까 시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남편과 시모에 편향된 신혼생활에 질릴 대로 질려 있어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 시간 되는 날 죽 사들고 가서 말동무 몇 시간 해드리고 집에 왔죠. 남편은 노발대발하더라고요. 사람이 아픈데 거기서까지 재고 따지고 하냐면서요. 나는 다 네가 했던 만큼만 한다고 더도 덜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때부터는 이혼에 대해서 조금씩 고려했던 것 같아요. 추석 때도 시어머니는 저 괴롭히시려고 온갖 음식 준비를 다 시키시더라고요. 참고했습니다. 친정 가서 똑같이 남편 시킬 거니까요. 근데 점심 먹고 친정으로 넘어가려 하니 시어머니께서 어디 여자가 명절 당일에 친정을 가냐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웃긴 건 시아버지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있는다고 며느리가 할 게 뭐가 있냐면서요. 시아버지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니 시어머니라 남편은 대놓고 저를 괴롭히려고 하시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고 이제 이혼해야 할 때가 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설을 앞두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일찍 와서 음식 준비하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얘기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했죠. 이번 설에는 친정부터 가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명절에 시댁 가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도대체 기본적인 걸 안 지키면서 무슨 반반이고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냐면서요.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명절에 시댁부터 가야 하고 남자는 처가에서 하는 일 없이 밥만 얻어먹는 게 당연한 거냐고요. 그게 당연한 거면 난 더 이상 결혼 생활 못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지기 싫었는지 저 같은 여자는 자기도 처음 본다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조신하고 내조잘하는 여자들 지천에 깔렸다면서 반성하라더군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조신하고 내조잘하는 여자들이 너같이 집도 없고 자격지심에 꼰대 마인드로 똘똘 뭉친 놈한테 시집 가겠냐고요. 남편 얼굴에 협의 이혼 서류 한 장 던져주고 왔습니다. 반반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막무가내로 여자 도리를 운운하는 남편과는 정말이지 하루빨리 잘 이혼할 것 같아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